자, 이번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여러 계층 중에 이 발달 장애인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연말에 실종된 발달 장애인 얘기인데요. 지난 겨울, 아주 추운 겨울에 이 발달 장애인이 실종이 됐었는데 최근에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어요. 예,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한 4시쯤에 그 실종 신고가 들어왔었고요. 그때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21살 장준호 씨였습니다. 해가 갈아서 21살이 되셨는데 결국 지난 주말에 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. 제가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. 실종 당시에 그 준호 씨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산책에 나섰는데요. 이쪽이 그 김포대교, 행주대교에 있고 한강변이네요. 예, 한강변이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외출하고 대면 접촉이 많이 제한되는 상황이어서 일부러 준호 씨랑 어머니가 인적이 드문 길을 골라서 갔었고요. 그래서 그 실종이 돼서 가족들이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고 인터넷 게시판에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. 계속해서 수색을 경찰들이 이어갔고 실종 보름 만인 지난 1월에 실종 당시 준호 씨가 입었던 이 점퍼가 한강 김포대교 북단 인근에서 찾아냈는데 결국에 실종 이후 90일 정도 지난 주말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사건 경위는 지금 나왔습니까? 일단은 뭐 실족사라고 하는데요. 현재까지 경찰은 그 실족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발견했을 때 그 실종 당시에 입고 있었던 그 신발과 옷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고요. 또 두 차례 그 지문 확인을 했을 때도 장 씨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. 이 장 씨가 잡기놀이하고 숨바꼭질을 유난히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날도 산책 중에 어머니를 앞질러서 뭐 뛰어가고 숨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문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질 말아야 되는데 해마다 이 발달장애인 실종이 8천만 건이나 돼요? 8천 건이고요. 8천 건이요? 보건복지부랑 경찰청의 통계를 제가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발달장애인 실종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8,200건 정도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. 많아요? 네네. 같은 기간에 이제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0.25%인데 발달장애인은 2.47%로 굉장히 몇 배가 높고요. 치매 환자 실종 비중보다도 높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장 씨처럼 발견하더라도 사망한 건수가 또 상당히 많고 비율도 굉장히 높다는 게 또 문제고요.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최근에 그 경북 영덕군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 퇴소했다가 80여일 만에 그 발견을 했는데 20대 마찬가지 발달 장애인이었고요.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. 확인을 해보니까 천안, 뭐 대전, 인천 이런 등지를 계속 연고 없는 데를 떠돌다가 폭행도 당하고 감금도 당하고 갈취에 시달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해요. 근데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영덕군에 있는 이 해당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도 보호 조치가 소홀했던 점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보통 이제 실종이라고 그러면 아동 실종이나 치매 노인 실종 이런 부분이 좀 뉴스가 많이 되곤 하는데 발달 장애인들의 실종도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발달 장애인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케어해주는 기관 이런 게 지금 없나 보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실종 아동법을 보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근데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도록 만든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아동 정책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게 만든 기관한테 이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이런 방식이 있는 거고요. 일반적인 아동이 실종했던 사건과 이렇게 장애인이 실종된 사건은 또 별도로 구분해서 실종을 대응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. 그 하나로 섞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 자, 지난 월요일에 이 발달 장애인 장준호 씨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실종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.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복지 서비스 기관이 코로나19로 폐교되고 폐원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. 마스크도 착용할 곳이 없어.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, 혹시 남의 피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는 우리 부모들의 가슴은 뭉개져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정부는 어느 곳에서 제대로 된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모두 다 가족의 책임으로 증가하는 이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위장의 아동이나 치매 노인이나 다 실종 전담기구가 있다고 그럽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아주 전담기구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주무부처조차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족들은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? 자, 그래서 관련법
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요? 네,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.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거예요. 방금 전에 사건 나왔던 것처럼 아동에 관한 것들을 담당하는 전담기관한테 맡겨야 할 것인가. 근데 성인이 됐어요. 그럼 성인은 그럼 어떡할 거냐.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일반적인 아동에 관한 문제, 우리가 비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은 또 다른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. 그럼 장애인의 마침식으로 실종 아동 찾기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, 이런 취지에서 중앙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서 여기서 담당하도록 해야 된다. 이게 이제 법 개정안의 요지입니다. 사실 저렇게 발달 장애인이 실종됐을 때 대대적으로 뭐 사람들 동원해서 찾는 것보다는 됐을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기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미리 찾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서요? 예, 그 취재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성동구가 이 수범 그 구인 것 같아요.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발달 장애인들 위해서 이 GPS 추적 장치가 장착된 신발 깔창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네. 지금 나오는 그 사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현재까지 그 40명한테 보급을 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 특성상 새로운 새 신발 같은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요. 그러니까 늘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장비들, 옷들, 신발들 이런 거에 익숙해서 다른 거에 거부감이 있어요. 그러면 신발에다 달 수는 없으니까 신발의 깔창에 저 GPS 위치 추적기를 장착해 놓고요. 아, 훼손되지 않나 보네, 바닥인데도. 그렇죠. 그거에 대한 세심함을 지금 발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스마트 앱으로 이제 볼 수가 있대요. 실시간 위치를. 그래서 우리 그 뭐 아들이 자녀들이 발달 장애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고 있나 볼 수가 있고, 만약에 어떤 일정한 위치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경고 문자 메시지도 날아간다고 해요. 근데 이거는 아주 1,000원 단위의 소액의 보증금만 내면은 보급을 하도록 성동구가 지난해부터 지금 보급을 계속하고 있어요. 저게 뭐 굳이 신발 깔창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기만 하면 실종됐을 때 금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돈 예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예산도 당연히 이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목걸이 형태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요. 왜냐하면 벗어 던지는군요. 예, 벗어 던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. 일반적인 치매 노인들도 똑같이 GPS 추적기를 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형태하고 다르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바로 깔창에다가 넣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깔창에 넣는 거를 처음에 설치하는 건 가능하더라도 통신비가 2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성동구도 그 비용 거의 대부분을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발달 장애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뭐 연 8천 건 정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,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우리 이웃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이웃을 같이 보호하고 지키는데 이제 사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. 발달 장애인들이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장애인 가족들한테만 다 떠넘겨서는 안 된다. 우리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좀 같이 돌봐줘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, 김용준 기자와 함께했고요. 사사건건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